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 체제가 대중을 기만하고 이용하며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선전, 공포정치, 사회적 구조의 파괴, 대중의 자발성과 정치적 공간 제거 등을 통해 전체주의 체제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대중을 철저히 통제하고 체제에 완전히 종속시키기 위해 선전과 공포, 조직적인 구조 파괴를 결합하여 작동합니다. 여기에 강제 수용소와 군락 같은 억압적 장치를 더해 대중을 위협하고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방식은 전체주의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선 선전은 전체주의 체제가 대중을 동원하고 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전체주의 정권은 선전을 통해 현실을 왜곡하고 허구의 세계를 창조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그 허구를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나치 독일의 경우 유대인을 독일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대중의 증오를 집중시켰습니다. 유대인은 나치의 선전에서 때로는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금융 착취자로, 때로는 공산주의 혁명의 배우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이미지는 대중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여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켰습니다. 선전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대중의 사고를 특정 방향으로 조작하고 체제의 적으로 설정된 집단에 대한 집단적 증오를 조성하는 기제로 작동했습니다. 공포정치는 전체주의 체제가 권력을 유지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공포는 대중을 침묵하게 만들고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스탈린의 소련에서 진행된 대숙청은 이러한 공포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스탈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반혁명 음모를 주장하며 군 지도부, 당 간부, 지식인,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체제를 위협하는 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스탈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대중을 공포 속에 몰아넣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비밀경찰인 NKVD는 대규모 체포와 처형을 통해 대중에게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고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고발은 종종 개인적 갈등이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불신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공포정치 속에서 대중은 스스로 체제에 저항할 가능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체제의 명령에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수용소와 군락은 공포정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였습니다. 나치 독일의 강제수용소는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정치범 등 체제가 적으로 규정한 사람들을 가둬놓고 강제 노동과 학살을 통해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성을 말살하고 대중에게 체제의 절대적 권위를 각인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강제수용소의 존재는 일반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으며 체제에 저항할 경우 자신도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체제에 대한 순응을 유도했습니다. 스탈린 시대의 군락 역시 유사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락은 정치적 반대자뿐만 아니라 농민, 지식인, 일반 시민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여 강제 노동에 투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화를 위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대중을 공포 속에 가두고 체제에 대한 반항을 철저히 억누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군락의 존재는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대중이 서로를 감시하며 체제에 대한 비판을 삼가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회적 구조의 파괴는 전체주의 체제가 대중을 완전히 종속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전략입니다. 전체주의는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해체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나치 독일에서는 히틀러 유겐트와 같은 청소년 조직이나 SS와 게슈타포 같은 비밀경찰 조직이 만들어졌고 소련에서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집단 농장화 정책이나 새로운 당 조직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단순히 체제의 명령을 실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경쟁하며 체제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는 서로 역할이 겹치는 조직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각 조직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했고 소련에서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조직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체제의 명령에 따라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극도로 비효율적이었지만 체제의 유지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조직 간 경쟁과 숙청을 통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주의 체제는 대중의 자발성과 정치적 공간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대중을 체제에 완전히 종속시킵니다. 정치적 공간은 개인이 의견을 교환하고 체제를 비판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이러한 공간을 없애기 위해 대중을 감시하고 체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차단합니다. 개인은 체제에 의해 철저히 고립되고 집단의 일부로 동원되며 독립적인 사고를 멈추게 됩니다. 나치 독일과 소련 모두에서 개인은 체제의 집단적 사명에 흡수되어 자신을 체제의 일부로 여기며 체제의 명령을 실행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체제의 지속적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이 스스로 체제의 일원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주의 체제는 선전과 공포정치, 사회구조의 파괴, 대중의 자발성과 정치적 공간의 제거를 결합하여 체제를 유지합니다. 강제수용소와 군락 같은 억압적 장치는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체제에 저항할 가능성을 차단하며 인간성을 철저히 말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통해 전체주의 체제가 단순히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인 정권이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체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한나 아렌트가 밝힌 전체주의의 민낯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